안녕하세요. 저는 성포고등학교 교사 김다영입니다. 오늘부터 2단원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 혹은 구글 클래스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도를 나가진 않았지만 아마도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시각 4가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아마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오늘의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단원 첫 번째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입니다. 우선 교과서 3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 교과서 38쪽 아래에 있는 학습 계획하기입니다. 교과서 내용상에는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인데요. 이것을 약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 위에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학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9쪽부터 잠깐 보시면 41쪽까지 바로 이 진한 파란색 글자가 바로 오늘의 학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목차에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가면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 생활의 토대로서의 자연환경, 두 번째 기후와 인간 생활, 세 번째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왔지요. 제가 중간중간 나왔다가 안 보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크게 얘기하게 되는 게 4가지 단어 개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후입니다. 기후는 기운 기자에 기후, 계절 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운입니다. 두 번째 지형, 땅 지자와 모양 형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양이 지형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식생입니다. 식물 식자의 날생. 한문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자어로 된 이런 단어를 이해하면 훨씬 사회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는다, 날 것을. 그 날 것이라고 하는 건 뭐 나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생은 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입니다. 흙 토자에 부드러울 흙 양자. 그러니까 토양이라는 건 이제 흙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38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산토리니 이 섬이 나와 있고요. 또 튀니지의 시디브 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어딜까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수업을 잠깐 멈춰주시고 이 가옥들을 보시면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특징을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성을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지중해 연안의 가옥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중해 연안은요.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한 기후 특성을 띠고 있어서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햇볕에 반사되기 쉬운 흰색으로 가옥을 칠하고 창문은 이렇게 작게 보이시죠? 작게 벽은 두껍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을 만들기 위해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바로 이렇게 골목이 상당히 좁죠.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다닥다닥 붙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뜨거운 햇빛, 고온이니까요. 선글라스, 부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럼 왜 가옥들이 이렇게 창문이 작고 또 하얀색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의 기후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각일기를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교과서 39쪽입니다. 생각을 열며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음식점에서도 볼 수 있는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의 볶음밥, 즉 나시는 밥을 뜻하며 고랭은 기름에 볶거나 튀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볶음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주식이 볶음밥은 아니죠. 일반적인 흰 밥입니다. 자, 나시고랭은 밥에 해산물이나 고기를 넣고 각종 채소와 함께 향신료 소스로 양념하여 볶아낸다고 합니다. 왜 동남아시아 음식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고 기름에 볶는 요리가 발달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말하실 수 있을까요? 저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학교다 생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는 그 적도 가까이 위치하여 덥고 습한 기후가 나타나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기름에 볶아 익혀먹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이 지역의 특산물인 향신료를 곁들여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토대, 기반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연환경의 의미는 바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기후, 지형, 식생, 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그럼 그 자연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기후, 지형, 식생, 토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 도구, 에너지, 자원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인문 환경이 달라진다. 즉 인문이라는 거 하는 얘기는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흰 밥을 이렇게 먹는다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기름에 볶은 밥을 먹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인간 생활에 있어서 바로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자연환경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후입니다. 네, 기후. 자, 보시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고요. 지구. 그리고 이게 태양입니다. 선. 자, 선이에요. 선. 자, 그런데 태양이, 물론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지구를 너무 작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했어요.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지구는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디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방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바로 여기가 적도고요. 적도보다 좀 아래가 이게 제일 많이 받겠죠. 물론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자전하면서 이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 곳들은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적도 주변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바로 이 위에가 가장 에너지를 적게 받겠죠. 한마디로 바로 받느냐? 좀 사선으로 기울어져 받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받는 태양 에너지에 따라서 여기는 계속 덥고요. 여기는 그러한 태양을 받는 에너지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아래는 열대, 가장 더운 기후죠. 위에는 한대 기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럼 중간에는 뭐냐? 당연히 온대가 되겠죠. 그리고 온대와 한대 사이에는 냉대. 그 외에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후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환경 중 기후가 인간 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의 기온 분포는 위도대별로 아까 앞에서 있었던 거 있었죠? 바로 그 위도 이 지구가 있으면 이거를 보통 위도 경도라고 하죠. 위도 여기를 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위선 경선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걸 가로를 위도, 세로를 경도. 그래서 이 위도대별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열량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히 적도가 가장 큰 태양 에너지를 받고 극지방으로 굉장히 위로 올라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후에 에너지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너무 더운데 털옷 입고 있을 수 있나요? 혹은 너무 추운데 다 걷고 반팔 입고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다른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다른 가옥 구조,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 에너지에 따라서 기후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처음에 열대기후 엄청 덥죠. 그러니까 가볍고 얇은 옷차림, 기름과 향신료가 많이 사용한 음식, 고산가옥, 수산가옥, 벼농사,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얇고 가벼운 옷차림이 이해가 됩니다. 향신료는요, 바로 뭐예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소스를 향신료라고 하죠. 더우니까 금방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나 이런 밥에 향신료를 섞어서 거기다가 볶아서 먹게 되면 덜 상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고산가옥이라는 게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자 무슨 고자일까요? 바로 이런 고자예요. 고등학교 고자, 높을 고자예요. 상자는 윗상자예요. 그럼 어떻게? 높게 집을 짓는다예요. 왜 높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상가옥 어디다 짓는 거예요? 바로 물에다가 짓는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벼농사. 왜 벼농사 알죠? 비가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 거기다 햇볕도 쨍쨍해. 그럼 어떤 작물을 지어야지 더 인구 부양력, 즉 먹고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를 했을 때 바로 밀보다는 벼가 훨씬 더 인구 부양력, 많은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벼농사가 발달하고요. 또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플랜테이션, 어떠한 하나의 작물을 대량으로 키우게 되는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개도국의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고요. 선진국의 기술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열대기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여러분 커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랜테이션을 많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가장 에너지를 적게 받는 한대기후 지역이죠. 엄청 춥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껍고 무거운 옷차림, 열량이 높은 육류. 왜 추우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열량이 높은 육류 및 저장 음식. 그 다음에 많이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이글루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음을 가지고 이글루를 짓겠죠. 또한 뭘 유목한다? 네, 순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목하죠. 유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다. 평야지대역에서 키우는 건 유목인데요. 꼭 평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평한 그 지리적 위치에서 키우는 걸 유목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거의 반대되는 그러한 기후대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열대와 이 지구에서 보시면 적도에서 열대와 한대 사이에 그리고 중간에 온대가 있는데 바로 건조 지역이 있습니다. 온대랑 바로 열대 사이에요. 그 건조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비는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고온 건조한 지대를 건조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이나 털옷, 가죽옷 등을 입는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엄청 덥지 않을까요? 건조라고 하는 게 이러한 열대, 온대 사이도 있지만요. 우리 한대와 바로 온대 사이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털옷이나 가죽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육류, 유제품, 흙집, 천막집, 밀농사, 목축을 짓는다. 자, 이 밀농사는 쌀농사와 반대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쌀농사는 많은 물과 햇빛이 필요하지만 사실 밀농사는 밭농사인데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 놔도 잘 키워. 다만 쌀에 비해서는 인구 부양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게 밀이니까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밀이 풍족하게 나는 건 아니니까 좀 배고프겠죠. 에너지도 빵 먹으면 금방 꺼지잖아. 밥 먹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목축어, 소를 키워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열대기후 지역에서 소는 노동력이라면 이러한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아니라 어떻게 돼? 우유를 짜거나 아니면 스테이크를 만드는 그런 것 통해서 열량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40쪽 아래에 기후에 따른 생활 모습을 가지면서 여러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러한 뭐 건축,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의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둘 다 똑같이 높게 지어졌습니다. 땅에서 지금 보면 다 떨어져 있죠. 근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고산가옥인데 바로 이 위에 거는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만들어진 고산가옥이고요. 이 아래 거는요. 온대와 한대 사이에 있는 냉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고산가옥이에요. 냉대. 자, 엄청 이거 위에 거 높죠. 왜 높을까요? 열대기후는 뭐가 많이 내린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리면 자, 선생님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비가 막 내려. 그럼 물이 갑자기 많이 치겠죠? 특히 여러분 스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스콜이 내려요. 그럼 물이 막 올라와. 그럼 이렇게 차는 거야. 간당. 그런데 그게 갑자기 스콜이 멈추면 어떻게 돼? 물이 쫙 빠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산가옥, 열대 기후에서 고산가옥을 짓는 것은 간단해요. 이러한 홍수를 막고, 홍수 피해를 막고, 또 아래서 올라오는 지열도 막고, 또 각종 전염병, 그리고 뭐 사나운 동물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 그럼 선생님 왜 이런 냉대, 온대와 한대 사이에 있는 냉대에서 이런 가옥을 짓나요? 자, 우리 보통 그 온대 위에 있는 한대 90도죠. 이렇게 보통 위도에서 60에서 90도 사이는 과거에 빙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과거에 얼음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빙하가 있었던. 자, 빙하, 여러분 얼음이 땅에 박혀 있으면 농사나 이런 거 짓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네, 바로 나쁘다 보니까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 얼음 속에 여기다 좀 그릴게요. 얼음 속에 이렇게 땅 속에 미안합니다. 얼음이 박혀 있어. 근데 날이 따뜻해지면 이게 싹 녹아. 그러다가 다시 추워지면 다시 얼음 모아져. 또 얼음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럼 땅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겠죠. 울퉁불퉁. 그럼 선생님 막 하는데 갑자기 종 쳤어요. 녹화 중인데 이해하시고. 그럼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땅 밑에 보면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날이 더워져도 녹지 않는 빙하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빔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냉대에서의 고산가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은 바로 이거는 이제 고산가옥이고 왼쪽은 이건 고산기후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잉카 문명이 있는 페루입니다. 자, 고산기후인데요. 고산기후는 고자 똑같아요. 높은 고자. 높은 산 위에서 나타난 기후예요. 자, 열대기후는요. 너무 더워 평지가. 사람들 생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열대기후의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1500에서 1800m 지역에 평평한 지역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데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 왜냐하면 산에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진다. 기온이 올라간다. 바로 기온이 떨어지겠죠. 기온이 떨어지면 어때요? 아주 편안한 15에서 18도씨가 되는 거야. 그런 곳에 문명이 만들어지고요.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의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고산 기후에서는 어떻게 돼? 그래도 서늘하니까 망토도 이렇게 입게 되는 거고요. 또 모자도 어떻게 돼? 햇빛을 아무래도 지표면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지. 가까우니까, 높으니까. 그래서 이 모자도 이렇게 챙이 넓은 것도 신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40쪽 보시면 고산기후 지역의 옷차림, 멕시코라고 나오죠? 판초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교과서 40쪽 보시면 이제 지도가 크게 나올 거예요. 다르게 세계 지도인데요. 세계 기후는 바로 기온과 강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한다. 뭐 쾌펜의 기후 구분부터 여러 가지는 여러분 2학년 한국지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적도죠, 극지방으로 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런 기후순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1차적인 요인으로, 즉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1차적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도에 따라 왜 달라지느냐?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 앞에 설명했죠. 그럼 충분히 우리가 적도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받아. 엄청 더워. 하지만 위로 갈수록 추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더울 때는 어떤 옷 입고 어떤 곳에 사는 게 좋은지, 추울 땐 어떤 곳에서 어떤 가옥을 지고 하면 좋은지, 내가 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짠! 다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형과 인간생활입니다. 교과서는 41쪽이에요. 자, 지형 아까 얘기했죠? 땅 D자의 모양형. 땅의 모양형과 바로 인간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다양한 지표공간. 지표라는 건 땅의 위를 지표예요. 땅과 바로 붙어있는 건 지표. 공간의 발달인데요. 지역에 따라 산지, 평야, 해안, 하천, 사막, 화산, 빙하지역 등의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높은 산지, 사막은 사람들과의 이동을 조금 단절시킬 수밖에 없겠죠. 바로 교통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요. 하천은 운하 등을 통해 지역 간의 교통로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한강은 지역을 나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교통로로 이용되는 건지. 잘 생각해보면 지역을 나누기도 하고 교통로도 이용이 됐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형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죠? 교과서 41쪽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형, 아까 얘기했죠? 산지지형이라는 건 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밭농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이어갈 수 있을 거고요. 산에서 목축업, 소나 양이나 이런 거 키울 수 있겠죠. 또 산이 가지고 있는 금, 은,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을 캐서 광업이 발달할 수도 있겠죠. 네. 또 평야 지역은 넓은 평야, 뭐 하겠어요? 그 옛날에 바로 농사를 짓겠죠. 이 농업은 쌀농사, 벼농사도 그렇고 밀농사도 얘기를 합니다. 초원지대? 이 얘기는 뭐예요? 초원, 넓은 들판. 그런데 평야와 다른 점은 초원 얇은 풀들이 많아. 그러니까 풀들을 먹고 사는 바로 이러한 소나 양, 이러한 염소들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가 있는 해안 지역에서는 당연히 물고기 잡아먹고 살 거고요. 양식, 굴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이런 거 양식할 거고요. 또 바닷가 지역이니까 다른 나라와의 이동을 위해서 항구나 혹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한 공업이 발달할 수 있겠죠. 네, 이번 기 좀 특징적인 것은요. 바로 화산, 빙하,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화산은 뻥뻥 터지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네. 또 빙하는 여러분 우리 가본 적은 없지만 큰 빙하 지역. 카르스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석회암 같은 경우는 물에 녹다 보니까 우리 동물 같은 것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산, 빙하, 카르스트 지형에 관광을 하러 많이 가기도 한다. 여러분 교과서 41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바로 화산 지형과 산지 지형, 카르스트 지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 카르스트 지형 보시면 터키의 파무칼레가 많이 나오네요. 석회암의 용식으로, 용식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는다는 의미인데요. 용식으로 형성된 지형이 아름다워서 관광지로 가기도 한다. 그 41쪽 오른쪽에 산지 지형은 철광석 산지 보이시죠? 또 지열발전소, 그러니까 화산이 있는 지역에는 땅에도 열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한 이 지열발전소도 있고요.
또 하천 지역도 있네요. 즉 하천을 이용한 문화를 만들어서 바로 이런 교통로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러고요. 바로 이러한 지형과 인간 생활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그럼 인간이 어떤 자연에 적응해서 밖에 살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것을 발전시켜서 혹은 개선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 개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건조 지역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사막에는 동식물 살기 어렵잖아. 그런데 그곳에다가 뭐 하냐? 관계시설, 물을 끌어다가 평야처럼 농업을 짓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죠. 또 건조 기후 지역인데 이런 물을 가져다 넣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 기억나는 혹시 외국의 도시 있을까요? 사막에다가 엄청난 이런 도시를 만드는. 초성 줄게요. 자, 맞히실 수 있는 분? 바로 두바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 빙하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되고요. 또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수력발전, 아까 그 교과서 41쪽에서 얘기했던 지열발전, 또 해안 지역의 조력발전, 혹은 바람이 많은 곳에서의 풍력발전 이런 것들의 인간이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있다. 좀 안타까운 건 이용을 넘어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이런 자연 파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지형과 관련된 지형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2쪽입니다. 선생님 수업 얘기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이 내용을 읽고 아래에 있는 문제 1번과 2번을 일단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던 걸 잠깐 멈추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스탑을 해놔야겠죠. 퍼즐 일시중지 하시고서는 이제 좀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써놓은 답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 수업과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즐 해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 다 문제 풀어보셨죠? 자, 자료 1은요, 이제 농업과 주민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여기 보이죠? 현대식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여기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다. 오아시스. 우리 사막에 오아시스 있잖아요. 그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업을 지고 있다. 이거 올리브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자료 1을 보고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됐냐?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사막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부족하여 인간이 거주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물을 구하기 쉬운 오아시스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소규모의 영농이 행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어떤 발달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관계기술이 발달하면서 관계기술이라고 하는 건 물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막에서 대규모의 영농이 가능해졌다. 또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담수화. 이 얘기는 바닷물을 짜서 먹기 어렵지만 이걸 먹을 수 있는 걸 바꿔주기 담수화예요. 이런 담수화 기술이 개발되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확보되었고 그럼 당연히 인간의 거주 공간이 확대되겠죠. 또 영농을 비롯한 산업활동도 활발하게 된다. 엄청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 또 이런 개발이 과연 자연에게, 인간에게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건조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했었죠.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해수의 담수화와 석유자원 개발과 도시가 나오죠. 자, 두 번째에서 보시면 두바이는 석유자원이 개발되면서 막대한 부가 창출되어 경제가 발전하였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서 현대화된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늘어나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이 더운 곳에 실내 스키장, 최고급 호텔 등을 건설하여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연환경에 적응해 살기도 하지만 이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어떤 삶의 풍족한 삶, 그리고 어떤 편안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좀 정리해 보자면 바로 자연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형과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쭉 정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교과서를 정독하시고요. 한번 문제도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성포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바로 형성평가입니다. 한번 이거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퍼즈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후지역에 볼 수 있는 가옥을 보기 위해서 폴라 기호를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건조기후지역? 뭐가 많을까요? 사막이죠. 흙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흙집. 열대기후? 엄청 덥죠? 비 많이 오죠? 기억년 디귿류 중에서 뭐? 그렇죠. 수상가옥. 자, 냉대기후. 춥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많이 자라요. 침엽수림이 많은 곳이에요. 보통 냉대기후는요. 자, 바로 통나무집. 물론 수상가옥이나 통나무집 다 고산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대기후 엄청 춥습니다. 이글루. 잘 맞추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에는 무엇이 발달하여 인간의 거주지역과 산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과학기술이겠죠. 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각보다 선생님 한 25분 정도에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말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형성평가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 차시 예고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여러분 교과서 44쪽에 있는 이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43쪽에 커피와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 들여다보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기후와 이런 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바로 이러한 커피가 플랜테이션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한번 팁으로 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